안녕 얘들아. 이번에 5월에 보는 4월 모의고사 풀이를 담당하게 된 김진웅 쌤이야. 이번 나형 영상은 주요 문제만 풀이를 할 건데 18, 19, 20, 21, 29, 30 이렇게 6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 얘들아. 18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일단 쌤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모가 또는 네모는 세모의 n제곱근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거를 내 생각에 가장 좀 안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도치라고 들어봤지? 도치. 이거 도치를 시키는 건데, 얘하고 얘를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세모가 네모의라고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 제곱 말고, 제곱근 말고 제곱이라고 써주면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3제곱근 A 있잖아. 3제곱근 A가 B의 M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를 이게 도치를 시키란 말이지. 그럼 도치를 시키면은 B는 얘의 M제곱. 다시 읽어볼까? 자, B는 이 친구 A의 3분의 1승이라고 쓸까요? 자, 얘의 M제곱이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C는 자, B의 2분의 1승에 자, n제곱근이니까 n제곱이 되겠지,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읽어주면은 A의 12승이 자, C의 4제곱이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C는 A의 세제곱이네, 그죠? C는 A의 세제곱이 되고 그걸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요? 자, 집어 넣어주면은 A의 3승이 이제 B의 2분의 n승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양변에 3분의 1승을 해보자. 자, 양변에 3분의 1승을 해주면 자, A가 B의 6분의 n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은 자, 이제 B가 A의 3분의 m승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똑같이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 식을 자, A 쓰시고 양변에 m분의 3승을 걸면 자, B의 m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둘이 같은 거네, 얘들아. 그지? 자, 그래서 B의 6분의 n승이 자, B의 m분의 3승하고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자, 따라서 우리는 6분의 n이 자, m분의 3하고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mn이 18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mn은 자, 자연수고요. 따라서 18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자, 1이 아닌이란 거야. 1이 아닌. 자, 그래서 우리가 18의 약수 중에서 1이 아닌 걸로 찾아야 되는데 1이 아닌 것이 자, 2하고 9 곱하면은 18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하고 6 곱하면 18 나오지 얘들아? 오케이. 그럼 m이 예를 들면 2면은 n이 자동으로 9가 되는 이런 식으로 내가 m만 결정하면 n은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자, m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풀이에요. 19번 보시면은 일단은 A, B, C가 여기 있네요. 3회 6회야. 그러니까 A 3번, B 3번, C 6번인데 근데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 B, C를 모두 신청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첫째 주는 A, B, C를 내가 여기다가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제? 자, 그게 경우의 수가 이쪽에 보시면 어딨나요? 자, 3팩토리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3팩토리얼을 마지막에 이렇게 곱할 거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가 구하는 게 강하고 나니까 뭐 우리가 굳이 이 3팩토리얼을 붙잡고 오래 뭐 늘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팩토리얼을 나중에 어차피 곱할 거니까 나중에 곱할 거라는 것은 이 6가지 상황 중에 하나로 확정을 짓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상황 있잖아. A, B, C를 나열하는 6가지 상황 중에서 하필이면 그냥 A, B, C 순으로 나열된 상황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됐다 치면은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같은 요일이잖아. 같은 요일. 이 요일 있잖아, 얘들아. 이 세로 줄에는 적어도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어. 한마디로 이게 세로 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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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니면 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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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내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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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는 순간 위화감이 느껴졌지. 왜냐면 B가 어차피 3개밖에 없거든. A도 3개밖에 없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로줄을 이렇게 쫙 쌓았을 때 A 또는 B에서 이 조건과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 조건은
어떤 문자에 대한 조건이 돼버리는 거니? 자, 문자 C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한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CCCC. 자, 이런 케이스를 제외해주면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 있잖아. CCCC.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나에서 구해서 이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 문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처음에 이 가를 구할 때는 나를 빼기 전이니까 이게 CCCC가 여기에 이렇게 되든 말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A 몇 개 남았어요. 자, 여기 A 하나 썼으니까 A가 2개 남았죠. B도 하나 썼으니까 2개 남았고 C도 하나 썼으니까 5개 남았단 말이야. 이 A 2개, B 2개, C 5개를 여기 아홉칸에다가 그냥 내 맘대로 일단 배열을 하면 되는데 그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간대요. 자, 그럼 간은 9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5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되겠죠, 얘들아. 왜냐면은 이 9칸이 서로 다 다른 장소인데 거기에다가 A 2개, B 2개, C 5개를 나열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했더니 자, 이게 756이었던 것 같은데 756까지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계산할 거예요. 자, 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경우지? 자, 한 주에 C를 몰빵시킨 거야. 이렇게 몰빵을 시키고 나면은 C를 지금 추가로 3개를 갖다 박았으니까 이제 남은 C는 우리가 2개라고 봐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C 2개, A 2개, B 2개 이렇게 남은 상황이야. 그걸 여기 6군데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칸을 AA, BB, CC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90까지던가요? 자, 여기 90까지가 나오고요. 자, 따라서 756까지랑 90까지랑 더하니까 자, 답은 84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0번인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 가 조건을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부르던가 뭐 이런 명칭이 있는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곡선이 있고 여기 곡선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y좌표의 차이가 계속 2로 일정하다 치자, 얘들아. 전부 다 이게 길이가 다 2야. 길이가 만약 다 2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에서 배웠겠지만 얘네들을 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얇은 사각형들로 넓이를 합치는 게 바로 적분의 원리인데 자, 그러면 이 사각형들을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로 있는 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요. 뭐 두 번째로 있는 사각형을 여기다 쌓고 이런 식으로 쌓는다 치면은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 줄에 있는 사각형까지 이렇게 싹 여기까지 전부 다 쓸고 내려왔다 치자고. 얘를 툭툭툭툭 내려가지고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차이가 전부 다 2라면은 자, 이 길이가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A고 여기가 B였다 치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A고 B면은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니까? B-A 곱하기 2가 되니까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도 B-A 곱하기 2라고 간주해 줄 수가 있거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저 가 조건을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을 할 생각을 먼저 했냐면 그게 중요하지. 자, 얘가 x-2란 말이에요. 얘는 x고 밑은 똑같아.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긴 거잖아, 얘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gx의 그래프는 얘를 이만큼 옮긴 거니까 자, g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길이가 차곡차곡 다 2인 것 뿐입니다. 이게 길이가 전부 다 2입니다. 왜냐면은 fx에 비해서 gx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요. 모든 점이 이만큼 평행 이동이 돼 있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주면은 이게 y는 a하고 y는 b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넓이는 아까 내가 얘기한 원리에 의해서 얘를 차곡차곡 예쁘게 자, 이런 식으로 쌓아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2부터 여기 2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샥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2가 되니까 자, 이 길이는 b-a가 되는 거죠. 좌표 b, 좌표 a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는 2의 b-a인데 이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a는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하려면은 얘를 막 여기 좌표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여기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것 역시 2 곱하기 b-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역함수 하면 될 것 같아. 자, 역함수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자, 우리 f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 로그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 역시 로그 2의 x 옆에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g죠. g의 역함수죠. 자, 그럼 가볍게 넣어봅시다. 자, 여기다 넣어주면요, g의 역함수에다 b 집어넣으면은 로그 2의 b 더하기 2가 되고, 거기서 빼는 거지. 자, 로그 2의 a를 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로그 2의 6이 나온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은 로그 2의 a분의 b가 되고요. 자, 로그 2의 6에서 여기에는 플러스 2가 넘어오면 2를 빼는 건데, 2라는 수는 로그 2의 4하고 똑같은 수죠. 자, 따라서 얘네 둘을 빼주면은, 자, 우리가 로그 2의 2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럼 로그는 1대1 대응이니까, 자, 얘하고 똑같으려면 결국에 a분의 b와, 자, 2분의 3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 보면은 이걸 비례식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b를 3k라고 두면은 a가, 자, 2k라고 둘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 그럼 3k에서 2k를 빼니까 결국에 k가 3이라고 써 있는 거지. 자, 이 식에서 우리가 k가 3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는 3, 3은 9인가요? 얘는 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15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야,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세점 O하고 A하고 B를 잡아볼 건데, 선생님이 미리 좀 그려놨거든. 여기가 A예요. 루트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고요. 여기도 루트 2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여기도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니까 1대1대 루트 2에 의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길이 중 하나죠, 이게. 자,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점피가 여기에다 치자. 이런 데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항상 고정시킬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밑변이야. 자, 이 밑변은 항상 이 AB의 길이가 밑변인 걸로 고정을 시킬 거거든. 그럼 결국에 이 높이란 거 있잖아. 이 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직선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은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면은 넓이가 곧 높이가 되지.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있고, 자, 이게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때리니까, 자, 넓이가 곧 높이인 이런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네. 넓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높이가 자연수면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그려놓은 선들이 뭐냐면은 이 노란 선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선들을 잡아놓은 거거든. 참고로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이렇게 45도로 돌려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얘들아. 근데 나는 이제 그런 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먼저 생각날 만한 풀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길이가 현재 1이게끔 쌤이 잡아놓은 거거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원점이 있고, 얘들아. 자,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입니다. 자, 루트 2고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싹 떨궈주면은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게 되면 이 길이가 1이 되고요. 자, 거기서 이 루트 2만큼 또 내려온 거거든. 루트 2만큼 또 내려오면 이 길이가 또 1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거리를 표시하면은 이게 1 떨어져 있고 2 떨어져 있고 3 떨어져 있고 4 떨어져 있는 거고, 얘도 1 떨어져 있고 2 떨어져 있고 3 떨어져 있고 4 떨어져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원을 그리는 거죠. 자, 지금 그 기억 있잖아요, 얘들아. 기억 보시면은 f2분의 1을 구하라고 해놨을 거야. 그럼 f2분의 1은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인 건데, 그럼 원이 반지름이 2분의 1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조그맣겠죠?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이 흰 선 위에 또는 이 선들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야지 우리가 넓이가, 즉 높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 그런 점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세거나 이 점을 세면 되겠죠, 얘들아. 이 두 점에 대해서 이 높이가 1이 되고, 이 높이가 1이 된다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도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점 P가 되겠고요. 따라서 점의 개수가 2개니까 자, 기억에서 얘기하는 F 2분의 1이 2다. 자, 얘는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 되면은 자, 내가 아까 그려놓은 흰 선들 있지? 흰 선들과 원의 교점이 2개가 뜬다.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FT를 어떻게 정의할 거라고? 내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흰 선들과 자, 원의 교점의 개수라고 인식을 하면은 그럼 이제 넓이가, 즉 높이가 자연수인 점들의 개수를 세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1하고 F1 플러스를 보자고. 자, 우리가 F1을 먼저 생각해주면은 F1은 반지름의 길이가 딱 1인 거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딱 접하는 상황이지?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자, 흰 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 얘들아. 그죠? 자, 노란 선은 아니에요. 직선 AB에 있는 점은 점 P로 간주할 수 없다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F1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 플러스 생각해볼까? 자, 1보다 살짝 커. 1보다 살짝 크면은 알다시피 원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원이 살짝 튀어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흰 선하고의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4가 되겠고요. 따라서 3과 4는 다르다. 니은 역시 참이 됩니다. 자, 니은도 참이 되겠고. 그럼 이제 디귿은 이제 이 개수 함수 있잖아. 이 교점의 개수를 세는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받겠지만 이 개수로 정의되는 함수에서 불연속은 언제 생기게 되는 거죠? 개수가 바뀔 때. 즉 ft의 값이 바뀌기만 하면 갑자기 정수에서 정수로 확 그래프가 점프를 뛰면서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봤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연속의 개수가 3개냐고 묻는 것은 이제 이 ft, 즉 교점의 개수가 3번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죠, 얘들아? 자, 근데 우리가 a가 0부터 4까지예요, 그죠?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게 a가 t, 즉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0부터 4까지. 근데 0 초과고 4 미만이죠. 자, 이렇게 변할 때 이 교점의 개수가 몇 번 바뀌냐? 3번 바뀌니? 라고 물어본 건데 참인 것 같아. 왜 참일 수밖에 없냐면 자,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조그맣다가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뜨겠죠. 자, 근데 이제 반지름이 아까 봤지만 몇인 순간에 1이 되는 순간에 자, 반지름이 1이 되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3개로 확 뛰었지, 그지? 2개에다가 자, 3개로 확 뛰었어.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가 1보다 좀 커지면은 교점의 개수 아까 몇 개였지? 4개였지. 이게 하나, 둘, 셋, 4개 떴을 거거든. 4개. 이다가 자, 반지름이 2가 되면요. 반지름이 2가 되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나요? 그럼 여기는 현재 4개인데, 그러니까 t가 2일 때까지는 4개인데, 자, 근데 t가 2를 살짝 벗어나면은 빨간색으로 그릴까, 원을? 자, 이렇게 벗어나면은 그럼 이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뜨지, 그제? 자, 그러니까 6개로 증가하고 t가 2보다 클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가 3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자, t가 3이 되면은 반지름이 3이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나요? 아니지. 내가 안 세고 있었구나.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안 세고 있었네. 여기 6개가 아니네요. 더 많네. 복잡해. 자, 아까 t가 2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t가 2가 되는 순간을 다시 해보면은 토할 것 같아요, 선생님. 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아까 4개만 셌는데 5, 6개지? 여기 2개가 더 있네요. 여기하고 2개가 더 있어요. 자, 그 t가 2보다 살짝 커질 때는 이렇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 아까 셌는데 7, 8개 되겠다, 얘들아. 그죠? 자, 8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가 3보다 작을 때까지는 8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예상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개수를 이게 세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t가 3일 때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t가 3이 되면은 원래 없던 교점이 이쪽에 하나 추가되고 요점이 하나 추가되니까 이게 2개가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10개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개가 추가가 되니까 바뀐 거지. 바뀌었으면 불연속인 거지. 근데 t가 3일 때부터 4일 때까지는 이 사이에 있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 바뀌다가 t가 4가 되는 순간 바뀔 텐데
t가 4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이미 배제가 돼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a가 아까 4보다 작다고 돼 있었나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4 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언제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t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바뀐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a의 값은 총 3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d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9번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일단은 이렇게 풀 건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말이지, 자, 가도 만족하면서 n은 이제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의 개수가 곧 경우의 수죠. 여러분 알다시피 가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고 싶은 건데, 자, 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요즘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하나의 조건은 6건을 쓰지 않는 게 편하고 다른 조건은 6건을 쓰는 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자, 우리가 이제 요걸 구하고 싶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왜냐하면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자,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은 우리가 세고 싶은 가교 나는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인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셀 때 우리가 가에서 이게 알다시피 가의 나 차집합이잖아요,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가에서 이 부분을 빼면은 얘가 나오니까 이론적으로 반드시, 자, 얘를 구할 때는 얘에서 얘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잘 활용을 해야지 문제 풀 때 실수 없이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할 겁니다. 자, 우리 가의 이제 이 조건만 봤을 때, 그러니까 나 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더라. 이 조건만 봤을 때의 경우의 수를 먼저 셀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의 6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뺄 거야. 그럼 일단 얘 먼저 구할 건데, 자, 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되게 심플하죠. 그냥 정사각형 아래 4변을 모두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의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점 A에서 출발을 하면은 여기를 점 P라고 불러주면 우리가 일단 A에서, 자, P를 걸쳐서, B가 좀 잘렸는데 B예요. 자, 우리 B를 완성해 줍시다. 자, B를 걸친 다음에 다시 P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A로 와야지, 그래야지 R의 모든 변을 지날 수가 있어. 그냥 무슨 말이야 하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면 알다시피 6가지잖아요, 얘들아, 6가지. 자, 근데 P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모든 변을 지나려면 이 루트하고 이 루트가 있을 때,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이 루트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났으면은, 그지? 그러면 이게 돌아올 때 있지, B에서 P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생긴 루트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인데, 왜냐면은 처음에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이렇게 오는 거랑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이렇게 오는 거랑 해서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에서 A로 돌아올 때는 6가지죠, 다시. 자, 여기서 1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면은 이 72가지가 반드시, 바로 가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가 조건만 만족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로 가, 교, 나, 열을 좀 해볼 건데, 이 나의 6건은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R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만족을 역시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의 6건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사각형이 존재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사각형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이 친구를 1, 이 친구를 2, 이 친구를 3, 이 친구를 4라고 불러주면은, 자, 내가 이 상황을 4가지 상황으로 쪼갤 건데, 한번 잘 들어봐, 얘들아. 자, 이 집합이 바로 가, 교, 나, 여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 생각할 건데, 여기 바깥은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얘는 이제 4번 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는 케이스고, 이건 2번 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표시한 요 집합은 1번 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는 케이스고, 이쪽에 표시한 요 집합은 이제 내가 3번 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는 케이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현재 이 가교 나 여라는 것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상황을 갈라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내가 여기를 셀 건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 자, 4번 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고 그리고 R도 4변을 모두 지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한 가지인 것 같아, 한 가지. 자, 내가 지금 4번 사각형의 내변을 모두 지나는 케이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한 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길이 있죠. 자,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 루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왔다 쳐보자. 자, 이렇게 왔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온 거잖아. 자, 근데 이제 R도 가야 되거든. 어떻게 가야 되지? 내변을 모두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로 또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인 거야, 얘들아. 그치? 내가 지금 1을 곱해 나오고 있는 건 참고로 안 곱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게 2루트하고 2루트 중에 하나를 택할 거 아니야? 그게 또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갈 때, 자, 이런 루트로 왔다 칩시다.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올 때 반드시 어떻게 와야 돼? 어떻게 와야지 R 내변도 모두 지나고 4의 내변도 모두 지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올 때 이렇게 온 다음에 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의 루트는 결국에 그냥 한 가지로 퉁쳐지니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R과 4를 모두 걸치는 경우의 수, 모두 걸치는 게 아니라 모두 내변을 지나는 경우의 수인데, 자, 근데 이 경우의 수 네 가지인데 얘도 그렇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얘도 네 가지거든. 왜냐하면 대칭이잖아, 그림이 얘들아,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 우리가 해결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1을 내변을 모두 걸치는 경우의 수를 할 건데, 이게 3을 내변을 모두 걸치는 수하고는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일단은 이쪽을 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3을 두 번을, 네 변을 모두 걸치든 말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튼 1은 네 변을 모두 걸쳤으면 좋겠다. 이걸 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가 1을 네 변을 모두 걸치려면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와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생긴 루트를 타고 갔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나는 지금 1 그리고 3을 1도 내변을 걸치고 3도 내변을 걸치는 걸 세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냥 1을 내변을 걸치는 걸 세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3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세면 되거든. 자, 그래서 두 가지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아까 계속 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올 때는요, 아무렇게나 가면 돼요.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렇게나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일로 돌아올 때는요. 자, 그 다음에 1은 네 변을 모두 걸쳐야 되니까 여기서 돌아올 때는 이쪽으로 반드시 와야겠죠. 자, 그래서 그건 한 가지야. 그래서 이게 16가지거든. 자, 이게 3은 네 변을 걸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1을 네 변을 걸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3에서도 마찬가지로 16가지가 될 겁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 또는 얘를 한 건데, 우리가 얘하고 얘의 합사건, 즉 이만큼을 세주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16가지를 더한 거잖아? 더할 거잖아? 자, 그러면은 중복. 자, 요걸 세서 우리가 한번 빼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걸 뺄 거야. 즉 1도 네 변 모두 걸치고 3도 네 변 모두 걸치는 거 말이야. 자, 그러면은 1을 네 변을 모두 걸치려면 여기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자, 두 가지가 되겠죠? 자, 3도 네 변을 모두 걸치려면 이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R 역시, 자, 우리가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다. 왜?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걸쳐 갔으면은 우리가 1하고 3을 또 R도, 자, 네 변을 모두 걸치려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한 가지인 거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8가지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16하고 16을 더해서, 자, 8, 여기가 8인 거거든. 8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인 거니? 16 더하기 16 빼기 8.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24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8이랑 이 24을 다시 더하게 되니까, 자, 우리가 세고 싶었던 경우의 수는 32가지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n가로 구했던 게 72가지였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72에서 32를 빼니까, 자,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 얘들아, 일단은 이 GT가 여기다 0을 걸면요, 의미가 뭡니까? 자, 0, F0과 T, FT 평균 변화율 또는 기울기,
자,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GT라는 것은 이 좌표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그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GT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자, G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근데 이제 fx하고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 조건까지 먼저 열심히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상황이 안 되는 걸 내가 먼저 좀 보여주고 싶은데, fx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경우가 문제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다가 재작년이었나요? 수능 30번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나형에서. 그죠? 자, 근데 이제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은, 자,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0,f0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이제 0,f0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 0,f0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t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t를 잡을 때 0보다 오른쪽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게 느껴지니? 자, 양수죠.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라는 것은 GT가, 여러분 기울기하고 GT를 동의어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GT가 전부 양수라는 건데, 전부 양수면은 최소값이 0이라는 거에 모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위치에 갖다 놔볼까요? 0,f0이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여기 있어요. 0,f0이. 근데 t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럼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들아. 따라서 우리가 f가 항상 증가하는 그런 곡선의 형태로는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자, 이 친구를 들이밀어야겠죠?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이렇게 생기면은, 자, 만약에 0,f0이 여기 있어. 0,f0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은 t를 내가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상상해봐. 기울기를 잡아보면은 전부 다 양수인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참고로 최소인 순간은, 기울기가 최소인 순간은 이렇게 접할 때인데, 이 접할 때마저 기울기가 양수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0,f0이 이렇게 안 지워지니? 여기 오는 건 탈락인 것 같고, 여기 아니고요. 그럼 0,f0을 이제 여기로 들이밀어 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얘랑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지, 그제? 이거 느낌 괜찮지, 얘들아? 자, 보시면은 t가 여기 있으면 양수, t가 여기 있으면 양수, t가 여기 있으면 양수, t가 여기 있으면 0. 그제? GT가 0이 됐어. t가 여기 있으면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아마 0,f0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다른 게 안 되는지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면은 0,f0이 이 극소 지점보다 위에 오게 되면요. 자, 기울기가 음수인 지점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최소값이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최소가 되고요. 그럼 그때 기울기는 음수죠. 그러니까 GT가 최소값이 0이 아니라 음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가가지고 0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데 오게 되면은 아까 요곡선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t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양수만 나오지, 그치?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몇? 0. 0이구나. 여기 0이에요. 여기 0인 거 있죠? 합시다. 여기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조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조건을 볼 건데, 나조건이 좀 더 어렵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게 GA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식을 다시 쓸까? 자, 방정식 F'X 이꼴 G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가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A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A하고 3분의 5하고 두 개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얘의 근이 하나가 A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게 참인 등식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5에서도 자, 그래야 한다는 거네. 자, 이것도 참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어딘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근데 A가 뭐 생뚱맞게 이런 데 있다 치자. A가 이 선은 일단 잠깐 또 지워주고, A가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어. 자, 그럼 얘들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F'A거든. 자, 그거랑 GA는 이 기울기거든. 같니? 이게 어떻게 같아? 너무 다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A가 이런 데 있어. 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니? 안 같지? 이 기울기랑 똑같은 지점은 평균값 정리해서 한 이쯤 있겠지, 그지? 안 같지?
그러면 이제 A를 한 2쯤 들이밀어 볼까? 자, A를 2쯤 들이밀어 보면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기울기랑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이거를 이렇게 계속 그려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 A가 어딘 것 같다. 자, 여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A를 여기로 잡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 F'A는요, 여러분? 이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0이 됐죠. 이 기울기입니다. 빨간색 기울기. 자, 그 다음에 GA는 여기하고 여기를 이은 기울기인데, 자, 그러면 그 둘이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딘 것 같아? 여기가 A인 상황인 것 같아, 얘들아. 그제? 근데 사실 A가 여기 말고 사실은 만약에 A가 뭐 3분의 5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은, 또는 이제 G란 함수에 넣을 수 있는 뭐 T값이라고 해야 될까? T값이란 게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으면 사실 A가 여기여도 되긴 해요. 이거 자체는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A가 여기면 0하고 A하고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F' A하고 똑같다. 근데 이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긴 해. 그죠? 왜냐하면 이거 구하면 분모가 0 되잖아. 그지? 뭐 어쨌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A는 여기 있겠네. 자, 그럼 A가 여기 있는 것도 확정인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GA하고 여기 있는 GA는 똑같은 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수입니다. A는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니까 상수니까 이 수하고 이 수는 똑같은 수인데,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지금 0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F'A, 즉 GA를 구하면은 기울기가 0이지, 그제? 그럼 지금 이게 지금 0이란 말이야? 그럼 F' 3분의 5도 0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반갑죠, 여러분? 자, 요 친구 기울기 0이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몇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3분의 5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5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5인 순간 여기 좌표는 결정이 된 건데, 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여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1대 2로 쪼개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자, 이걸 이용하면은 여기 좌표가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3배가 되고, 따라서 얘를 3배하면 5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식을 세우는 거야. 우리가 fx를 이게 여기를 k라 하면은, 자, k를 0에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접하죠. 자, 근데 이 함수가 3분의 5를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자,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식을 세우고 요걸 구하면은 우리가 a가 5라는 것을 역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여전히 5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a가 5라는 걸 구했어. 거기까지가 일단 나의 해석인 것 같아. 여기가 5고 여기가 3분의 5.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 해석해 볼 건데, 자, 이 AM이라는 집합은 말이지, 이게 F'X랑 GM이란 애가 같아지게 하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 아니면 X에 대한 방정식이랄까? 물론 뭐 안 들어가도 별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붙여서 읽을게요. X에 대한 방정식 F'X 이퀄 GM이 성립케 하는 X 값들의 모임인데, 그 X 값이 0과 M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 건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네, 그래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에 현재 5가 있고요. 여기에 0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심플하게 M이 1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M이 1이 되면은 여러분들 한 이쯤에 1이 있으려나? 여기에 1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G1이 되겠지, 이게 G1. 그럼 G1이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G1, 즉 GM이야. 근데 그 GM이랑 F'X는 뭐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려면 평균값 정리해서 여기쯤에 하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X값 말고 다른 X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니 없니? 사실 있긴 있지. 여기에 있긴 있는데, 이쯤에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X값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지? M이 1인데 그럼 0과 1 사이에 0초가 1 이하인 그런 위치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X는 그걸 만족을 못 하잖아.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에 X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불러주면 여기 알파 하나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원소가 두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M이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럼 M이 1일 때 안 되면 뭐 좀 키워서 한 2거나 2가 한 이쯤 있으려나? 2일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해볼까? 자,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앞으로 그릴 기울기가, 자, 바로 G의 기울기, G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F'X, 자, 그거랑 똑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x값이 알파라고 하면은 역시 이 집합의 원소가 알파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렇게 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가 f가 있고 이 함수를 그냥 내가 h라고 불렀을 때 내가 f 빼기 h를 그리면은, 자, x축이 이제 h 빼기 h가 x축이 되는 거니까, 그럼 f가 이제 이렇게 f 빼기 h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기울기 역시 이렇게 h처럼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은데, 내가 이 직선을 빼면은 모든 함수에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i였다 치면은 i에서도 지금 이게 h를 뺀 건데, 모든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h를 빼주면, 자, 요게 지금 기울기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x축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 여기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림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근데 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m이 2일 때도 안 되고 1일 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m이 몇일 때 될까?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m이 좀 이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특이한 수인 경우를 좀 해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m이 5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가 5잖아. 그죠? 여기가 5고 여기가 0인데, 자, m이 5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g에다가 5를 넣으면은 이게 이 기울기 제로가 g의 기울기, 즉 gm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랑 f'x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f'x가 똑같아지려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라는 값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5라는 값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x가 5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5가 될 수 있지. 왜? m이 5인데 x가 m은 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여기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있어서 여기에 x가 지금 5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m이 5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있구나. 알파하고 5하고 두 번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m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5가 되는 겁니다. 5. 자, 그러면은 이 5일 때의 상황을, 이후 상황을 좀 보면요. 자, 여기가 5였죠. 여기가 0인 건 확정이고요. 그럼 6 볼까, 얘들아? 한 6, 이쯤에 6이 있다 칠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m이 6이면은 이게 g의 값이 되고, gm. 자, 그럼 그거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두 군데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해주면, 자, 우리 집합 am은 원소로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m이 6인 것도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6, 7 이렇게 되다 오면은 안 되는 순간이 언제냐가 또 이제 중요한 거잖아. 자, 안 되는 순간은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그래프를 이번에는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그릴게요. 근데 똑같은 f 그래프야들아. 자, 왜 완만하게 그렸냐면,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5인데, 자, 이렇게 f를 딱 그렸는데, 자, 이 상황이 여기 좌표가 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일단 뭔가 탐구를 좀 해볼 거거든. 이 상황. 왜냐면은 m이 1로 오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에 m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gm은 지금 이 기울기거든. 그럼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이 gm하고 똑같은 f'x를 찾으려면은 하나가 0이 나오고 하나가 여기 있는 뭐 알파라 할까요? 이게 알파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am이라는 집합이 x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게 0을 넣을 수 없다고 분명히 문제에 써있죠. x값이 0이 아니다, 0이 초과된다라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부터 우리는 이 am의 원소가 한 개밖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가 m인 순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 할 건데, 여기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네가 얼마나 3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상황이 달라지는데, 몇 가지 풀이를 좀 제시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0이었고요. 그거랑 높이가 똑같은 점이 5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뭐 5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게, 자, 가장 심플한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가장 심플한 풀이. 가장 심플한 풀이는 뭐냐면은, 이걸 이용하는 건데, 자, 함수 fx의 변곡점이 있지.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에 3배를 때리면은 세 근의 합이 나와. 자, 이거를
자기가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걸 배웠다면 가장 좀 심플하게 상황이 해결이 가능하거든. 왜냐면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야 이 명칭이 이렇게 딱 쓰면은 무슨 이과 과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변곡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평가원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20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21번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고, 이제 변곡점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냐면 f'x가 f'x가 최소인 지점. 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도함수가 최소인 지점이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 자, 이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 이런 것도 배워본 사람들은 이런 풀이가 가장 심플한 풀이가 될 텐데, 자, 내가 fx의 수식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건 어떻게 유도하는 거죠? 이 도함수를 구해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잖아.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축을 구하면 바로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3a분의 b, 이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데요. 변곡점의 x좌표입니다. 이 변곡점의 x좌표를 세배한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세배하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냐? 이 3차 함수에서 세근의 합이잖아, 얘들아. 그제? 이걸 이용하면 제일 심플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변곡점이라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자, 여기 위치가 이 함수의 이 변곡점의 위치나, 자, 요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나 지금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여기 좌표가 몇인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분의 5거든요. 그럼 여기 3분의 5하고 중점을 구해야 돼. 야, 3분의 5하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거든. 내가 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그럼 이게 몇이니? 이게 3분의 5 더하기 5면은 이게 3분의 15니까 3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겠다, 얘들아. 그치? 자, 이게 지금 변곡점 x좌표거든. 자, 이거를 몇 배를 시킨다고? 얘를 3배를 시켜. 얘를 3배를 시키면 그게 바로 세근의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값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3배 시키면 지금 이게 10인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10이야. 10.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직선하고 이 3차 함수가 이루는 형태를 봐봐. 세근이 여기서 접하니까 세근이 0, 중근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내가 뭐 감마라고 불러주면 감마 이렇게 나오지? 감마 말고 좀 생뚱맞은 문자 할까? P 한 번도 안 나왔죠? 자,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P라 해주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P가 바로 세근의 합인데, 그 세근의 합이 몇이면 된다고? 10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P가 몇이면 돼? 10이면 돼. 이게 가장 빠르게 내가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해볼게요. 사실 식으로 해도 얘랑 같은 원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가 f가 있고 여기 함수, 이 함수가 h라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게 fx 빼기 fh 있잖아. 아이고, 뭔 소리야. hx 있잖아. 자, 요걸 그리면은 h가 x축인 것처럼 우리가 변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0에서 접하고 p에서 통과하니까 이렇게 0에서 접하고 p에서 통과하는 이런 구도가 나오고요. 그럼 이 식이 지금 x제곱에 x-p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fx가 x제곱에 x-p 플러스 hx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지, 여기를 보시면요, 아까 우리 여기 좌표 구했었죠. 자, 여기 좌표가 몇이었죠? 3분의 10이었어요. 3분의 10 fx. 자, 여기서 그냥 fx의 식을 세워보자. 그게 낫겠다. 이 3분의 10을 가지고 할지 말고 우리 여기서 fx의 식을 세우면요, 여기 좌표 있잖아요. 여기 좌표가 k라고 하면은, 자, fx는 이제 x에 x-5의 제곱에 플러스 k다. 자, 이런 식으로 fx를 이렇게 놔줄 수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이 fx랑 여기 내가 써는 이 fx는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x에 x-5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건데, 어차피 얘는 직선이야. 지금 직선이란 것은 1차, 그러면은 2차항의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도 상수야. 2차항의 계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의 2차항의 계수하고 얘의 2차항의 계수가 같아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이고, 이 식을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따라서 p가 몇이야? p가 10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뭐
이거 말고 뭐 흔히 비율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지나요? 똑같이 잡은 거 맞냐? 잠깐만.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똑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잡으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상황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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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게 똑같아진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차피 또 여기 구해야 되고 난 비율적인 것 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짱짱맨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으면 선생님께 꼭 여쭤봐서 배워보도록 하세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P는 10이고요. 우리가 아까 P하고 싶었던 M으로 돌아봅시다. 이게 10인데 아까 내가 M이 10이면 문제가 생긴댔지. M이 10이 되면 어떻게 된댔어? 자, 이 기울기가 GM인데 GM하고 F'X가 똑같아지는 X값이 여기 하나 나와버려서 0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0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던 애들, 그지? 자, 그래서 M이 10인 거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M은 어디까지야? M은 5부터 9까지가 되겠다, 얘들아. 그지? 자, 그래서 5, 6, 7, 8, 9 더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건 7, 7, 7, 7, 7 더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7에 5에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5가 되겠네요. 자, 이번 모의고사 푸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